된다. 그래서 3도 오차 이내에 이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회전자의 위치를 감지하는 레졸버 센서는 코일이 모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준 코일이 있고 S 코일이라고 하는 사인 코일과 C 코일이라고 하는 코사인 코일이 있어요. 레졸버는 모두 3개의 코일이 있다. 기준 코일, 사인 코일, 코사인 코일. 기준 코일에는 정상적인 퓨어 사인파 교류를 보내주면 자력선이 이렇게 쫙 발생합니다. 이때 동그란 원이 아닌 달걀처럼 생긴 찌그러진 원을 갖다가 로타 축에다가 갖다 놓고 얘가 돌아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여기에 자장의 감응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전압이 커지고, 그 대신 얘는 여기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얘 때는 전압이 약해. 게다가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번에는 얘가 전압이 높아지고 얘가 전압이 낮아지죠. 이 사인 전압과 코사인 전압을 XY 좌표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리사추 전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리사추 전압. 이 리사추 전압을 가지고 로타가 몇 도가 움직여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고속으로 회전하는 로타의 위치를 1도, 2도, 3도 단위로 다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방식을 통하는 것이 가장 싸고 최고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리사추 전압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까만 것은 기준 코일이고요. 파란 코일이 있고 빨간 C 코일이 있죠. 코사인 코일. 그래서 달걀모로 된 것이 움직이면 기준 전압은 교류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은 사인 코일과 코사인 코일에서 발생되는 사인 전압과 코사인 전압은 이렇게 서로 반전되는 모양으로 나와요. 이 반전되는 모양을 가지고 X와 Y, 하나는 사인 코일에다가 전압을 싣고 하나는 코사인 코일에다가 전압을 실으면 이 사이에는 리사추 전압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게. 이 리사추 전압을 갖다가 읽어가지고 각도가 몇 도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레졸버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졸버가 재구시를 못하면 전기자동차는 무조건 꼼짝을 안 해요. 정지야, 그냥 정지. 그렇기 때문에 이 레졸버를 갖다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진단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레졸버는 어디에 설치되지 않느냐? 모터를 떼어내면 축이 있죠? 로타 축. 여기 보면 이게 크로바 같은 쇠가 있죠? 이게 달걀로 표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레졸버 센서가 있어요. 띄어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달걀 모양 같은 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사인 전압과 코사인 전압이 나와요. 이거를 동시에 잰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나는 사인 전압, 하나는 코사인 전압이에요. 이걸 XY 좌표로도 같이 엮어버리면 리사추 전압이 생깁니다. 리사추 전압. 즉, 이 코일 사인과 코사인 하나하나는 정연파로다가 반전돼서 복잡하게 나오지만은 이걸 XY 좌표로 같이 엮어버리면은 이러한 직선 모양의 전압으로 나와서 컴퓨터에서 몇 볼트에 해당이 되면은 이게 몇 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거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스캐너에는 리사추 전압으로다가 표현이 되는데 이게 어차피 모터가 회전하면 어차피 변화되는 전압이다 보니 스캐너로 이 전압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상인지 비정상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도 몰라. 근데 모터를 교환하든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코드가 뜨고 차가 꼼짝을 안 해요. 그럴 경우에는 레졸버를 제로 세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보정을 했는데도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뭐냐? 차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레졸버 센서가 있는데 배선이 있는데 코드가 떴어요. 차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보정을 했죠.
보정하라고 나와요. 자기 진단에. 보정이 오케이래요. 근데 차가 안 움직여. 잘못했나? 또 했지. 또 오케이야. 또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나중에 뭐라 그러냐. 정 안 되면 차를 20km로 주행을 하래요. 차가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 20km로 무슨 재주로 주행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 진단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주도에서 제가 실험하면서 직접 당한 사람이에요. 원인은 뭐냐. 레이저보 센서의 배선이 접촉이 불량했었어. 근데 레이저보 코드에는 배선의 단락, 즉 쇼트죠. 쇼트. 단선. 이것도 나와요. 그럼 보정하라고 나오지 말고 단락됐다든가 단선됐다고 표시가 됐다면 내가 이걸 바로 알았겠지. 근데 보정하라고 나왔단 말이야. 보정했지. 괜찮대. 근데 안 움직여. 알고 봤더니 모가지에서 접촉이 됐다 안 됐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고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겪은 이 하나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조드리는 것은 자기 스캐너에서 나오는 자기 진단으로 100%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무조건 틀리다는 것을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0장 역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률은 파워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PF.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주어진 에너지가 입력 에너지라고 얘기하죠. 입력 에너지가 출력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된 효율을 역률이라고 보면은 딱히 틀리진 않아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역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코사인 값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코사인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무거운 쇳덩어리가 놓여져 있을 때 전압이라는 걸로 끌어당기는데 얘만 가지고는 일을 못한다 그랬죠. 전류도 같이 끌어당겨야 돼요. 전압하고 전류가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면은 이 무거운 물체를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이때 전압하고 전류는 각도상으로는 0도가 됩니다. 근데 전압은 일로 당기는데 전류는 이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류를. 그럼 90도의 차이가 나죠? 이게 쇳덩어리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사인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단일 함수인데 코사인은 두 개의 함수가 연결이 돼야 돼. 두 개의 함수, 즉 전압과 전류라는 것이 각도성을 가질 때 역률 계산에 코사인 값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인은 하나만 가지고 정적분, 부정적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 값이 되면 코사인 값은 두 개의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전압과 전류라는 거.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한번 맛을 보죠. 교류파형, 정연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간 게 전압파형이에요. 빨간색 전압파형이 이렇게 가해졌을 경우 전압만 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랬죠? 전류도 같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류가 전압하고 똑같은 위상을 가진다면 이걸 동상이라고 얘기해요. 같다 그래서 동상. 이럴 때는 효율이 최고로 좋습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그림 그려진 대로 전압과 전류의 각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를 같은 각도로다가 끌어당긴다는 얘기야. 이게 효율이 가장 좋아요. 일반 니크롬선으로 구동되는 헤어드라이어, 전기 골로는 전부 다 이러한 동상입니다. 근데 불미스럽게도 구리가 감겨져 있는 전기장치, 이걸 전에는 과거는 이걸 솔레노이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쓰질 않고 인덕터라고 얘기해요. 인덕터는 한마디로 코일이 감겨져 있는 장치를
인덕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덕터를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원래 전압은 이런데 전류가 90도 늦게 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영역은 여기밖에 안 돼. 배터리 에너지는 다 가는데 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팍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전압받아도 전류가 늦게 온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지상. 늦는다 그래서 지상. 모든 인덕터는 이러한 지상전류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용량의 모터나 이런 걸 쓰는 공장에서 이렇게 위상이 늦은 전기장치를 쓰면은 계량기는 돌아가는데 헛짓을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럼 한전에서 조사 나가지고 경고 매깁니다. 이거 모터 빨리 용률 좋은 걸로 바꾸셔. 만약에 안 바꾸면 벌금 때려버려. 이거 벌금 맞아요. 나쁜 전기장치는 이렇게 지상전류를 씁니다. 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